상위권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뉴스탑10 선정한 1위입니다. 돌아온 60대 박근혜 대통령을 살렸다. 그리고 무성대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정부 성공은 형님 손에 달렸다는데 형님이 누군지도 조금 있다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지지율이 과거 최고치의 반토막까지 나면서 흔들렸던 박근혜 대통령, 이제 바닥을 치고 점차 조금씩은 지지율이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도영 차장. 네. 지지율을 좀 분석해봤더니 이 상승세는 세대 차이가 좀 분명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재미있는 아주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1월달 첫 번째 주에 45%였는데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에는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이 확 커지면서 29%, 이 30% 선 밑으로 떨어지는 이 최악의 결과를 빚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2월 달 들어서는 미세하나마 이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29%에 시작을 해가지고 30, 그리고 이 설이 껴있는 3주째는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이 마지막 주에 보니까 33%, 약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들은 전체적인 20, 30대, 40대, 여기 50대까지도 이 지지율에는 별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게 해준 데는 60대에서 이 압도적으로 과거에 한 달 전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최근 조사에는 60대 이상에서 66%가 잘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서 전체적인 지지율 상승을 바로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이끌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돌아온 60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는 건데, 조수인 차장. 네. 왜 그런 겁니까? 네. 우선 그 60대 이상의 어떤 장년층은 확고부동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60대 지지층들은 이 이른바 진보 진영,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지금까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별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말 정산 때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민심 위반이 있었긴 하지만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지 문재인 대표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지 문재인 대표가 더더욱 자기 브랜드로 승부를 내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50대 같은 경우에는요. 예. 198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닌, 대학을 다닌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벌써 50대에 편입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0대층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중도,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잘하면 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손들어주고 또 야당이 잘하면 야당이 잘했다고, 어떻게 보면 좀 풍향계 역할을 하는 그런 세대로 편입이 이미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꾸로 생각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문재인 대표가 파고들려면 바로 60대 이상을 파고들 수 있는 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 거죠. 집토끼 놔두고 산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 꼽히는 내용들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3.1점 기념사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적폐를 개혁하여 근본적인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지금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물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쭉 들으셨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긍정평가 이유 1위가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주관이 있고 소신이 있다, 여론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게 긍정평가면, 부정평가는 인사 문제와 정책 미흡. 좀 뭔가 김태현 변호사님,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 사실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지적한 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중앙일보제 사설만 봐도 나옵니다.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을 못하고 계시고. 그렇죠. 일단 사실은 이번에 비서실장 인사까지 끝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박 대통령이 추구하고는 집권 2기 내각이 이제 출범한 건데요. 거기 이완구 총리와 그 이병기 실장으로 대변되는 인사인 것이죠. 대통령 사실 이번 인사를 보면 결국 어떤 효율성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아까도 싱크에서 나왔지만 집권 3년 차에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을 비롯한 어떤 성과로서 일로서 성과를 내시면 대통령 모든 인사가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예. 이게 아니라 3년 차에 대통령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성과가 나지 못하면 성과가 안 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까지도 모두 다 대통령에게 또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올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긍정평가, 부정평가 나눈 게 이게 정반대되는 상황은 만약에 이제 집권 3년 차에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권의 드라이브가 걸리면 이 문제 또한 당연히 내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자, 이제 긍정평가, 부정평가 1, 2, 3위까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셨는데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본격적으로 순방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도영 차장. 네. 올해 첫 해외 순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순방에는 여러 가지 거는 기대감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특히 예. 청와대 내부에서는 아마 이런 걸 기대할 것 같습니다. 2013년 9월 달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었던 G20 정상회의 참석한 직후에는 예. 무려 지지율이 67%를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 지지율을 찍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작년에 또 해외 순방을 갔었죠. 독일 드레스덴에 갔을 때 이 평화통일 구상안을 발표했죠. 이때도 60%대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중동 4개국 순방을 통해서 예.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 일정 부분 성과를 낸다면 다시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기대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은 이번에 대통령과 함께 가는 이 순방 이 동행단에는 이 무려 115개 기업에서 이 함께 동참을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각종 갑니다. 분야, 이 중동하면 건설만 우리가 그동안 머리에 떠올렸는데 건설뿐만이 아니라 IT 기술을 활용한 뭐 첨단 그 관련 업종들의 진출, 그리고 의료, 관광, 교육, 뭐 다방면에 걸쳐서 중동 4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밀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제 첫 중동 순방,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 말고도 박근혜 대통령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이 드레스 코드,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는지가 화제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 율법이 상당히 엄격한 나라인데요. 예. 아바야라고 부르는 그 전통 여성 의상이 있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보이지 않도록 눈만 보이는 그런 전통적인 의상인데요. 이번에 순방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이지만 이 한 나라의 정상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옆에 있는 통역 내지는 여성 수행원들은 모두 이 아바야를 착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과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내정된 이병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면요. 제 오른쪽에, 자, 뉴스탑10에서 처음 제 옆에 서 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도 처음으로 제 뉴스탑10 팀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수인 차장. 네. 자, 불통 이미지를 깰 거라고 본인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말이죠. 박지원 의원이 이병기 실장을 좀 칭찬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박지원 의원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임명이 된 직후에 어떤 비판 일변도로만의 모습, 강경 일변도의 모습 보여주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병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떤 그간의 행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태우 정권 때부터 이 정무 관련 일을 해왔다는 점에 대해서 예. 그 여야 모두 기대가 좀 크다. 이런 점이 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을 하면서 상대해봤는데 사고가 유연하더라. 소통도 원만하다. 비서실장으로 거론된 사람 중에서는 가장 낫다. 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인데 이병기 실장이 최근까지 그 국가정보원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를 해보니까 상당히 야당도 좀 소통하려는, 그러니까 서로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아주 긍정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 많은 걸 물어봤습니다. 역시 문재인 대표도 논평 자체를 자제했습니다. 보자 이렇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문재인 대표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예. 또
어떤 순방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그 여야 대표 회동을 대통령과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미리 제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라든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문재인 대표가 뭐 논평을 자제할 정도로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이 신임 이병기 비서실장이 풀어야 될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를 했는데 조수인 차장 네.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지금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병기 실장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네.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야당보다는 여당 내부의 소통, 그리고 또 여당에서 투톱인 바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관계부터 정상화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바로 2002년에 이병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특보로 그 정치권에 확고부동하게 들어오는데요. 예. 그때 총재 비서실장으로서 이회창 총재를 그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 이병기 실장에게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럼 두 번째 일단 뭐 김무성 KY 라인을 포섭하라가 첫 번째면 두 번째 나왔네요. 네. 청와대 불통 이미지 불식시켜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취약점, 바로 불통이란 이미지. 예. 그리고 그동안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본인은 대통령의 뜻만 받든다 해서 스스로를 도승지 이렇게 일컬어져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불통, 대통령 실장도 불통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여권 안팎에서는 이 청와대 불통의 이미지를 비서실장이 좀 상쇄시켜야 된다. 이런 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네 번째는 한꺼번에 볼게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 좀 더 중요한 문제, 이 내치보다 이제 외교에 더 중요할 텐데 보시면 대북관계 돌파구를 찾아라. 그리고 뭐 주일대사 출신이니까요. 최악의 한일 관계를 풀어라. 이 두 개 전망해 본다면 쉬워 보입니까? 네. 일단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인데요. 가장 이 안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있습니다만 외교적으로는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대북 문제입니다. 예. 지금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전혀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를 외친 뒤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도 북한을 좀 달래는 듯한 그런 당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외교 무대에서 고립시키려는 게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일 관계 정말 최악입니다. 지금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 그리고 일본 정상을 비롯한 각종 정치인의 우경화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대사를 원만하게 수행해 온 이병기 비서실장이 바로 이 내치뿐만 아니라 이 외교 무대까지 조금 조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궁금한 건 첫 번째겠죠. 여권의 축이 될 이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병기 비서실장 이 세 명의 관계인데 뉴스탑10만의 자랑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속마음을 저희가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시면 자 화면을 보시죠. 김무성 대표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예, 김무성 대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형님 손에. 형님은 바로 이 이병기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4살 위더라고요, 조수인 차장. 네, 그렇습니다. 그 김무성 대표가 제가 알기로 51년생이고 예. 이병기 비서실장 47년생인데요. 또 이병기 비서실장과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2002년 때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워낙 나이 차도 많고 또 경륜도 많이 벌어지고 예. 그래서인지 이 김기춘 실장과는 직접 전화 통화도 안 돼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모습 그렇죠. 예. 많이 보였었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형님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아마 하겠죠. 이 형님의 속마음은 아마 전화도 자주 하자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자 유승민 원내대표의 속마음은 이렇게 공개가 되는군요.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와대 독주하면 다 망합니다.
자, 이병기 비서실장도 이걸 좀 김태현 변호사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겠죠. 더군다나 이병기 실장과 어떤 이완구 총리라는 이 2기 내각의 대통령의 컨셉은 예. 결국 국정운영의 중심을 왕 실장 중심으로 하던 청와대 중심에서 당과 정으로 좀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어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청와대 독자면 다 망한다는 저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병기 실장도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감각도 원래 정치권 오래 계셨으가 있는 분이고 더군다나 저분이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렇죠. 외교의 기본은 대화 타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통의 문제, 대화의 문제, 타협의 문제들은 이병기 실장의 청와대 내에서 잘 굴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이러면 뭐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 나 알고 있어. 잘 안다. 그러니까 소통 걱정은 그만하고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고 라고 하면서 본인을 일단 조금 믿어봐달라, 지켜봐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김무성 대표 또 하나 주장을 할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겠죠. 김무성 대표는 당은 최후 방어선이다. 총선 위한 견제 역할을 할 것이다. 조수인 차장 저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이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병기 비서실장 임명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7개월 만에 자리를 바꾸는 것 외에는 참 적절한 분이 됐다. 예. 그러니까 긍정평가를 일단 했습니다. 예. 과거와의 인연, 그리고 정무 감각이 뛰어난 점, 이런 점 등을 아마 고려한 발언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는 아마 일을 완전히 숨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 총선 때 이 새누리당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뜻대로만은 굴러가지 않는다. 네. 이 점을 아마 분명히 보여주겠죠. 이를 숨기지 않을 사람 또 나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자, 이런 속마음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 당이 정책도 주도권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청와대보다는 당이다. 라는 네. 얘기를 있겠죠.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된 지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돼가죠.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항상 강조하는 것, 바로 당정청의 관계에서 항상 당이 중심에서 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실장,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에게도 정책 주도권, 당이 항상 행사를 해야 되고, 그 말은 당을 절대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계속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병기 비서실장도 이 부분을 아주 잘 알 텐데요.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할지 이병기 실장의 정치력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그 정치력이 주목되고 이번에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죠. 마지막 속마음입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당의 중심 청은 조율. 어딜밤인데 글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병기호, 그러니까 비서실, 청와대 비서실 진영이 확정이 됐으니까 한번 저희가 제 오른쪽에 있는, 자, 드디어 처음으로 뉴스탑10에 등장한 이 이병기 신비서실장이 어떻게 청와대를 꾸려나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